안녕하세요. 좌펄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냐고 그렇게 인사를 건네고 싶네요. 왜냐고요? 엊그저께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해 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아파트 종부세 대입해서 계산해 보셨나요? 사실 저는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확인해 봐봤자 열만 받을 것 같아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19% 이상, 평균 19%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100%가 넘게 올랐다고 말하는 경우도 들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본 거예요. 경우로 보면 어떤 집은 100% 이상 올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집값 올라서 좋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금 비중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분이 언짢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집값 올랐다고 해서 저는 기분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집값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집값 떨어지고 세금도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요? 첫 번째로 집값이 오르지만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이렇게 다주택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집값 오른다고 해서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집값이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무주택인 사람들, 실거주 집 하나 사야 될 사람들도 기분이 너무나도 나쁩니다. 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주택자들은 취득세와 보유세가 걱정되기 때문에 주택을 더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나 올라버리다 보니까 집을 사야 될 엄두를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집값 오르는 것이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차라리 집값이 70% 빠지고 세금도 확 낮춰버린다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집값 때문에 이 세상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이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뭐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를 보면은요, 작년에 30만 가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30만 가구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52만 가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값이 올라버렸다는 얘기죠. 결국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없이 집값만 올라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나요? 2020년 7월에 정부에서는 임대차 3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 장담을 했고 입법 과정에서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만 지나면 집값이 잡힐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집값 과연 잡힌 것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우리가 느꼈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느꼈던 사람들의 이 심리적 압박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특히나 집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는 은퇴를 했는데, 그래서 매월 생활 자금이 넉넉하지 않는데 이렇게 집값에 올라버린 이 상태에서 이분들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2030년까지 실거래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맞추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겪어야 될 심리적 압박은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북유럽처럼 사회적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할까요? 공부 잘해서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이나 영세 기업에서 다니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다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노후 걱정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편의시설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중남미 국가들 한번 보십시오. 석유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되었고 국가에서 그 돈을 국민들한테 다 퍼주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다 잃어버린,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건 인플레가 말도 못하게 올라서 돈 가치가 떨어져서 너무나 어렵게 사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이것을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지금 세상의 흐름을 보면 그것이 꼭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 공시가격의 실거래까지 맞추고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생활을 안녕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세금을 많이 걷는 정부는 결국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그 돈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많이 거둔 돈으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충당한다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혹시나 너무나 부푼 꿈으로만 남아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아무튼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종부세는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은 똘똘한 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주택이 똘똘한 주택일까요? 2020년에 이어서 금년까지도 집값은 똘똘한 놈은 엄청나게 올랐고 그렇지 않은 집도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가격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이 오른 갭과 세금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똘똘한 집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처분해서 절세를 하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머지 집을 가지고 수익을 더 내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아무튼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보유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7월과 9월에는 재산세도 내야 합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집이 월세를 주고 있다면 소득세, 종합소득세를 5월 달에 또 신고해야 됩니다. 전세를 준 집이 한 개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가 되었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고 있다면 이 집에서 나오는 월세는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1가구 1주택일 때는 9억이 넘는 경우 12월 종부세를 추가로 내고 지금 사람들이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한다면 보유세를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 5월 말까지 보유세의 불안함을 느낀 사람들이 집을 처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무주택자라면 지금부터 5월까지 이런 물건을 찾아나면 좀 더 가격을 싸게 집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금년 6월 1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최대 75%까지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시중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유세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집값 상승 속도가 더 빠른 것이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집을 파는데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여가 금년에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회원 돈방님이 매물 호가 대비 1억 원이나 싸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분도 5월 말까지 그 집을 팔아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5월 말까지 팔아야 되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엔 심리적 불안감이, 다시 말해서 보유세의 불안감이 집을 던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그런 물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